오케이. 오늘부터 이제 1번 문제부터 볼 텐데요. 일단 1번 문제부터 보기 전에 일단 우리 수업의 컨셉에 대한 좀 합의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단은 저는 지금 이 백석고 2학년 수업을 어떻게 가져갈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본적인 베이스는 수능 대비예요. 그래서 수능 대비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영어 지문을 정확하게 읽는 법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어휘 판단 문제와 빈칸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획득하고자 해요. 수능에 맞춰서 수능 스타일의 독해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능 스타일의 문제풀이를 훈련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즉 수능 점수를 향상시키는데 맞춰서 그와 함께 백석고 2학년 학생들은 내신 대비도 같이 어느 정도 겸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좀 훈련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유형이 어휘 문제랑, 즉 어휘 판단 문제랑 빈칸 추론 문제예요. 근데 요게 이제 수능에서 3점짜리로 출제되는 유형들이죠. 그래서 이 유형들로 합쳐서 30문제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훈련을 할 텐데, 어휘랑 빈칸은 다른 문제들 유형과 조금 상이에요, 푸는 방법이.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를 좀 가르쳐 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커리큘럼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일단 1단계가 글의 숲을 보는 법이에요. 글의 숲을, 그러니까 숲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조망 위에서 전체적으로 내려다본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글의 숲을 본다라는 건 결국 이 지문이 갖고 있는 중심 내용을 찾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중심 내용을 찾는 건 쉽게 얘기하면 국어 비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지문이 엄청 길어. 그럼 그 긴 지문에서 결국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메시지가 무조건 하나야. 그래서 너네가 그 메시지 하나를 못 찾게 혼동시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하나씩 찾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내신이고 수능이고 막론하고 내신 때도 했잖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쭉 끌어서 내려와서 이 지문이 결국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잡아줬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그리고 그냥 독서에서는 글을 읽어내려가는 훈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중심 내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풀리지 않는 게 얘네야. 그래서 2단계는 뭐냐면 글의 숲과 나무를 같이 보셔야 돼요. 요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지엽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정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것만 보고 풀었을 때 분명히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이 지문은 이 나무에 초점을 맞출 거고, 나무는 영어로 트리잖아요. 근데 그런과 동시에 앞글자가 트랩, 즉 함정이랑 똑같아.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나무 부분에 T를 그으면서 풉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함정을 유의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제일 관건이다. 그러니까 중심 내용만 찾아냈다라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몇 개만 좀 보면요. 일단 독해의 본질은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뭐 여기 글 되게 길게 돼 있는데 이건 실제 이제 고3 애들 수능 교재에 써 있는 걸 제가 이제 발췌해 온 건데 실제로 이 교재의 이름이 제가 브랜치라는 교재예요. 그래서 브랜치 교재에는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국어 비문학은 점수 올리기 어렵더라. 그리고 독해는 해도 성적이 잘 안 오른다. 이런 얘기 아마 보셨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보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꾸준히 한 놈이 승산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수험생들의 영어, 왜 그런 거 있잖아. 국어를 학원을 안 다녀. 근데 논술로 대학을 갔다던가 국어를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맨날 98, 97 찍는 애들 니네 학교에 분명히 있거든? 걔네 공통점 무조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독서량이 어마어마한 애들이야. 그래서 현우진 쌤 알죠? 현우진 쌤 좀 미친 사람이잖아. 교육적으로. 대단한 천재잖아. 그 사람이 그랬다던데? 뭐 중2 때인가? 몇백 권을 다 읽고, 그러니까 그 독해력을 올리고 싶어서 방학 동안 200권인가를 읽었대. 그 어린 나이에. 그랬더니 지문이 그냥 드르륵 이렇게 읽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너네가 만약에 국어랑 영어 둘 다 잘하고 싶으면 독서를 많이 해야 돼.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강사한 지 만 7년 됐고 이제 8년 차거든요. 이제. 근데 8년 차까지 오면서 내가 솔직히 2년 차 때랑 지금 8년 차 때랑 비교하면 진짜 넘사벽이야. 그러니까 영어 지문을 풀어내는 수준이 진짜 이 정도 차이나.
예를 들면 아까 앞에 중학생들 오늘 실전 연습 시켰거든, 모의고사. 그래서 얘네 모의고사 보통 풀리면 얘네 딴짓 할까 봐 내가 뒤에서 나도 같이 풀거든. 그래서 내가 고1 거는 풀 수는 없으니까 고3 EBS 파이널을 풀었어. 이제 고3 애들 파이널을 풀어야 되니까 내가 그럼 미리 풀어봐야 되잖아. 근데 너무 확실한 게 뭐냐면 6년 전에 나는 풀 때 안 풀리니까 쉬었다가 풀었다 쉬었다 풀었다 이랬거든. 솔직히 말하면 진짜. 근데 지금은요 그냥 스르륵 다 풀려요. 나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되는지. 그냥 지문을 보잖아? 그럼 그냥 풀려. 아까도 너 아까 질문했지. 나 니네 백석고 2학년 교과서 내용 몰라.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좀 미리 읽어놓을게요. 미안해요. 근데 아까 근데 나 읽을 때 스르륵 이렇게 읽었지. 진짜 다 읽은 거야, 아까. 그러니까 독해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예요. 왜냐면 밥 먹고 이 집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너네가 인사이트를 얻으면 돼. 너네가 솔직히 수능 말고요. 나중에 무수히 많은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너네가 시험에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저는 아이유처럼 가수를 할 거예요. 저는 손흥민처럼 축구 선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배울 학자와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겠지. 근데 그러기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공무원 시험을 보든 아니면은 뭐 토익 탭스 같은 공인 어학 시험을 보든 아니면 솔직히 니네 삼성전자, 현대 이런 데 들어갈 때 뭐 봐? 적성고사 보거든. IQ 테스트 봐. 그거를 시험 공부를 하든 아니면 대학원을 가든 어쨌든 어디선가 시험이 하나 턱 걸릴 거거든. 아니면 나중에 재미가 생겨서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 시험을 보든 특히 변호사 시험 아니면 약대 이제 없어졌지. 막 이런 거 어쨌든 이런 것들 다 보면 너네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논리적인 독해력을 계속 갖고 가야 돼.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럼 이제 어른 돼서 20살 되면 뭐도 많이 읽어야 돼? 기사라든가 이런 신문 기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많이 접하고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아티클들 많이 읽어내야 돼요. 근데 진짜로 내가 10대 때 독서량이 처참한 수준이었거든요. 정말 처참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독서에 의존할 필요 없는 세대인 거 알죠? 우린 유튜브로 충분히 총균세가 이만하잖아. 총균세 어떻게 하면 돼? 요약본 유튜버가 올려놓은 거 들으면 끝나는 거야. 우린 이렇게 대단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만큼 무서운 게 뭐냐면 지식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는 역량이 안 갖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책 많이 읽으면서 유튜브로 세상도 많이 접해야 되고 기사도 많이 읽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독해의 본질, 독해 실력은 선천적으로 정해진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와 수능 영어에서 국한해서 본다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영향은 줄지언정 만약에 독해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5등급이 1등급으로 갈 수 없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저는 그건 어불성설이다. 충분히 발레가 너무 많다. 일단 나부터.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정말 많이 읽어야 돼.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복습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겠죠? 자, 독해 공부 별로 안 어려워요. 지문 되게 길죠? 1번 지문.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초장에 제압을 해야 돼. 첫 문장 딱 읽고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읽어내려 가야 할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 채로 그 다음에 흐름 판단만 하면 돼요. 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게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어차피 지문의 메시지는 몇 개니까? 한 개거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도출하는 거. 얘들아, 독해가 이거야. 되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 만약에 독해를 연습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에 가서 고1, 고2 전국연합 학력평가 비문학 펴놓고 그거 읽어. 첫 문단 읽고 다음 문단 읽고 연결하고 다음 문단 읽고 연결하고 이제 영어는 문단만 나오니까 문장 읽고 연결 이렇게만 하면 돼요. 되게 쉽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하라고 하거든? 아무도 안 해요. 진심. 이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결국 비문학 왜 틀리냐면 문학도 왜 틀리냐면 이걸 못하는 거야. 이해됐지?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야. 이거 이 얘기야. 간단하지? 서로 당연히 다른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주겠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하나, 단 하나. 그래서 이제 뭐 도식화는 이제 저한테 수업 많이 들어봤으니까 알잖아요. 흐름 전환되면 V, 긍정이면 동그라미, 부정이면 세모, 핵심이면 괄호, 그리고 문제 푸는 핵심 포인트면 키포인트, 함정이면 T 이렇게 읽을 거예요. 쉽죠? 자, 그 교재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첫째, 문장 독해는 다 기준이 뭐냐면요. 리딩 부스터가 기준이에요. 리딩 부스터에서 배웠거나 아니면 전략화에서 가르쳤는데 그 내용에서 좀 분화되거나 특화됐으면 제가 거의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독해에 있는 문장을 읽을 줄 안다? 그럼 일단 백석고 서술형은 파괴될 거예요. 알겠죠? 여외에서 서술형을 냈다? 있을 수가 없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내가 찝은 것만 미친 듯이 훈련하면 돼. 그리고 문제 풀이 할 때 이제 답의 근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 너네 문제 풀 때, 민서가 문제 풀이는 왜 해야 될까? 제가 하나 확실한 게 있는데요. 제가 공부를 못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막 극상위권, 최상위권까지 가본 적은 없지만 뭐 한 상까지는 가봤잖아요. 그래도 상에 나름 8까지는 갔으니까. 근데 중하에서 상까지 올라올 때 제일 핵심이 있어. 나는 중하위권일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공부가 상위권으로 올라갔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공부가 달라. 넌 내신이라고 할까요?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어 공부한다 쳐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암기, 뭐를 암기하는데? 지문을 암기한다? 지문을 암기. 뭐가 중요해? 지문을 아는 거? 음. 자, 문제풀이에요. 만약에 니네 90점을 넘기고 싶잖아. 그럼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그럼 반대로 수학은 어떻게 하는데요? 수학도 미리 앞에서 개념을 다시 돌아서 쭉 공부하시나요? 안 그래요? 바로 문제풀이 넘어가? 근데 수학은 그러면서 왜 영어는 안 그러죠? 그럼 수학은 점수 좋아요? 상대적으로? 영어에 비해서? 그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영어는 문제풀이가 성적의 핵심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수학은 그러면서. 일단 시험을 잘 보고 싶잖아. 그럼 문제를 풀면서 훈련돼야 돼. 이 지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양상에 따라서 내가 미리 훈련이, 그러니까 네가 20분이 남은 거야, 이번에.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번에 체득되지 않았어요? 내가 성적이 떡상하려면. 그러니까 항상 너 70점에서 갇혔지. 대부분의 중위권 애들 70점 후반, 중반에서 갇혀. 근데 신기한 게 단어도 다 외우고 워크북도 얼추 다 풀고, 그러니까 얼추 다 따라오거든, 커리큘럼을. 한 그래도 80은 따라오는데, 근데 70점에서 막히니까 이제 얘네가 돌아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얘네가 무슨 선택을 하냐면, 지문으로 돌아가서 지문을 꼼꼼하게 읽자라고 얘기해. 근데 상위권은 그렇게 안 하죠. 상위권은요, 지문의 내용을 몰라서 틀렸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럼 수학은요? 수학은 너네가 그 어떤 공식이나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해서 틀린 겁니까? 아니지 않아요? 문제를 풀면서 디벨롭 시켜나가죠. 근데 왜 영어는 안 그러냐고요. 너가 이번에 성공한 요인이 이거야. 내가 그래서 계속 얘기했잖아. 워크북 빨리 해라. 워크북의 용도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워크북을 직접 풀어보면서 느꼈어요. 워크북은요, 문제풀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중간에 교두보인 거예요. 그리고 너네가 지금 얘기한 지문을 장악하고 지문을 이해하고 지문을 외우고 싶어요를 해결해 준 게 워크북이거든.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워크북을 풀기 전에 아, 쌤, 저 아직 개념 진도 뭔가 아직 다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아, 계속 개념 노트만 돌리고 있는 거야. 한 장 하나를 놓으시죠. 이게 돼야 빨리 문제 풀 거 아니야. 그래야 문제를 많이 풀 거 아니야. 속도가 빨라지니까. 근데 이제 프로세스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략의 설계 실패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확실하게 느꼈어요. 영어 내신 성적 올리는 방법은 여거였구나. 그래서 제 키스톤이 뭐였냐면 워크북이었던 거야. 워크북을 무조건 개빨리 풀리는 거지. 그래야 성적이 빡 올라가는 거였어. 근데 민석이는 아쉽지만 이제 타이밍을 놓쳤어요. 너는 이제 내신 점수가 오른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렸으니까 너는 그래서 내가 일부 워크업 안 주는 거야. 넌 정시에서 쇼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말 이해됐지? 근데 이게 정시에서는 안 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정시도 통하죠. 정시도요, 문제 많이 푸셔야 돼요. 지문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할 때 니네가 오해하는 게 있어. 문제만 풀더라고.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찾아내는 거야. 이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풀기만 해. 니네 둘 다 풀었지, 1번. 1번 답의 근거 다 풀었죠? 답의 근거 있어요, 없어요? 웃기지 않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답이 있는데 답에 대한 근거가 없대. 그러니까 평가원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 출제하는 원리가 뭐야? 답을 정해놨잖아. 그럼 이게 답인 이유를 설계하지 않고 문제를 내요? 그런 미친 교수가 어딨어, 세상에. 답인 이유가 있어야 답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논리적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훈련하는 거야. 근데 니네 문제 풀 때 이렇게 푼다고 이유도 없이 그냥 4번 그냥 읽어보니까 4번 같은데요, 이래.
그러니까 그건 반대로 다시. 그럼 수학은 어떻게 푸는데? 수학은 철저하게 메커니컬하게 메커니즘에 따라서 풀지 않아요? 정해진 절차대로? 근데 왜 영어는 안 그럴 거라 생각해? 그리고 이런 애들 잘 보면 국어도 개판이야. 문학 보면 뭘 자꾸 뭘 느낀대. 뭔가 느낌이 안 온대. 하나 돌아버릴 것 같아. 얘들아, 문학이랑 비문학이랑 수학이랑 영어랑 다 똑같아. 답의 핵심적인 명확한 이유가 누가 봐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 수능은요.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이렇게 큰 시험인데 대충 냈다? 그것도 몇십억 드는 시험인데 1년에? 절대 안 그래. 근거가 무조건 있어. 그리고 이렇게 나는 해설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문을 이렇게 읽는데 여기 부분은 읽히지 않아도 돼. 막 이렇게 해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무슨 독해야. 그건 독해가 아니지. 야매지. 한 문장 한 문장 다 정확하게 이해돼야 되고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확실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8년 동안 수능 강의를 해설하면서 단 한 번도 안 읽힌 문장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다 읽혀요.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해. 수능 영어를 비판할 때. 실생활에 아니, 아카데믹이야, 이거. 우리가 대학 갔을 때 학문적인 용어로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이 애초에. 당연히 실생활에 프랙티컬 할 수가 없지. 그런 의미에서 토익이랑 다른 시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과 동시에 그리고 두 번째 비판이 다 뭐냐면 아니, 읽히지도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애들을 평가한다. 아니요, 읽혀요. 다 허접들이 얘기하는 거야. 나는 여태까지 수능 독해를 가르치면서 한 번도 이해를 안 시키고 넘어간 적이 없어요. 모든 문장을 다 연결해서 이해시켰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풀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다음부터 문제를 푸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답의 핵심이 되는 데를 K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너네가 없다? 그러면 이거 백날 해봐라. 백날 첫날 해봐라. 수능 점수 잘 나오나. 너 수능 점수 잘 나오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죠. 문제 풀 때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초심자들은 문제 안 풀리는 거야. 풀어봐야 뭐해. 문제 푸는 데만 집중하는데. 근거는 하나도 안 잡고. 그냥 4번인 것 같아. 체크. 이렇게. 왜? 시간이 쫓기니까. 이러고. 그지? 그래서 문제 풀지 말라는 거야. 자, 이건 언제 푸는 거야? 내가 실력이 다 갖춰졌을 때 푸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모르는 개념이나 단어 이런 거는요, 앞에다 적지 말고 다음 장 넘기시면 거기에 어휘랑 어법 정리하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정리하시면 돼요. 단어는 한 곳에 모아서 외우라는 취지도 있지만 문제나 지문에 써 있으면 니네가 치트키 치고 게임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서 그래서 따로 구별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문 분석은 제가 지금 고민인데요. 30지문이나 돼갖고 할 것만 하는 쪽으로 좀 갈까 하거든요. 지문 분석 이거 하나 하는데 10분, 20분 걸려. 그래가지고 지문 분석은 이제 그 뭐냐면 다음 장 넘기면은 거기 그 연진이는 알 거야. 그 내신할 때 내가 맨날 한 거. 거기는 이제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1번 지문 아마 하겠죠. 지문이 어려우니까.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연결이 좀 어려운 애들은 아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 분석은 너네가 이제 이거를 우선순위를 매겨서 어떻게 공부할지를 매기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브랜치 1이라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여기가 해결이 안 되면 수능 1등급이 안 나와요. 여기가 해결이 돼야 이제 1등급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어휘랑 빈칸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여기가 이제 나와야 1등급이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건 일단은 글의 숲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당연히 핵심이야. 모든 독해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름이 트렁크인 게 기둥이야. 핵심인 거야. 지문의 핵심을 꿰뚫는 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무야. 그럼 나무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부정어예요. 부정. 부정어 뭐냐면 여기 봐봐. 여기 네버라 돼 있지. 그러면은 뒤에 이거 긍정되는 거야, 부정되는 거야? 부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잘 보면요. 선지가 풀이랑 헝그리가 대리버죠. 답이 풀이거든요. 근데 5번 고른 애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5번 고른 애가 몇 번이었냐면 여기 몇 퍼센트도 안 나왔네. 그래서 5번 고른 애가 엄청 많았어. 이거 정답이 되게 낮았거든. 자, 그럼 이 친구들 다 뭐냐면 요거 나무 못 봐서 그래요. 알겠죠? 이래서 내가 조심하라는 거. 알겠지?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정답률 살벌하죠? 36이에요. 자, What exactly does normal science involve? 자, 무엇을 정확히 normal science가 포함하는가? 와, normal은 이제 정상적이다라는 뜻인데, 그럼 정상과학일 거 아니야? 난 정상과학이 뭔지 몰라. 저는 문돌이거든요. 거의 극한의 문돌이기 때문에 이과 계열의 개념은 거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정상과학이 뭐를 포함하느냐라고 했을 때
According to Thomas Kuhn. 자, 토마스 쿤에 따르면 이 아저씨 되게 많이 나오거든. 영어 비문학에. 그래서 토마스 쿤에 따르면 It is primarily a matter of puzzle solving. puzzle solving은 퍼즐 풀기잖아. 퍼즐 맞추기의 문제의 primary는 주로라는 뜻이죠. 주로. primarily. 그래서 정상과학, 즉 정상과학은 주로 뭐와 관련이 있다? 퍼즐 풀기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퍼즐 풀기라는 말이 직관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다소 추상적이죠.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밑에서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해설하는 대로 연결하면 돼요. 이게 독해력인 거야. 자, however successful a paradigm is 이따가 문장 독해서 알려주겠지만 however 또 여기서 그러나라고 해라. 자, however 같은 경우는요. 품사 측면에서 설명하면요. 일단 첫째, 이거는 관계사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부사로 쓰인 거예요. 특히 연결부사. 그러니까 부사로 쓰였을 때가 얘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 관계사로 쓰인, 그러니까 however는 관계사로 쓰면 뜻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뭐뭐 하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석되죠. 어떻게 얼마나라고 해야 되지? 죄송해요. 얼마나 뭐뭐 하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관계사로 해석됐을 때랑 부사로 해석됐을 때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부사로 쓰였으면요. however 뒤에 콤마 써야 돼요. 부사로 문장 전체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수식할 때는요. 보통 부사 뒤에 콤마를 써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연결부사 다 그 뒤에 보면 콤마 있거든요. moreover도 그래서 부사고요. in addition도 부사고요. 뭐 이런 각가지 연결사들이 다 부사예요. 알겠죠? 근데 얘 지금 콤마가 없죠? 이거는 however successful a paradigm is 어떤 패러다임이 얼마나 성공적이든 간에 이런 거예요. 패러다임이 뭐예요? 패러다임이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영어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패러다임이 뭘까요? 들어는 봤는데 말로 하려니까 설명을 못 하겠지. 자, 이런 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모른다라고 얘기한다. 저한테 왔을 때 뜨끔했잖아요. 가정법 다 배운 채로 왔는데 가정법 저한테 설명한 사람이 8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일산바닥에서 8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가정법을 시원하게 얘기해 준 애가 단 한 명도 없다니까? 재밌지 않아? 그지? 솔직히 얘기해 줄까? 선생님들도 잘 자, 어쨌든. 자, 근데 패러다임은 그래서 뭐냐면 당대에 주류로 받아들여지는 사상이나 개념이에요.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알겠죠? 이래서 교수님들이 한글로 안 가르쳐, 대학 가면. 왜냐면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편한데 당대의 주류로 받아들이는 사상이나 개념을 얘들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배운 교수님들은 절대로 한국어로 안 가르쳐요. 알겠죠? 패러다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자주 나오니까.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얼마나 성공적이든 간에 it will always encounter certain problems. 자, 이것은 즉 과학은 아니면 패러다임은 항상 뭐 한다? 인카운터 뭐예요? 마주치다. 좋습니다. 자, 항상 어떤 특정한 문제를 마주칠 거래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일단 답인가 확인하려고 하면 뭔가 퍼즐 때문에 맞을 것 같긴 한데 확실한 답의 근거 있어 없어? 아직 없죠. 그럼 뒤를 읽으시면 돼요. 자, 그게 결국 phenomenon은 현상들 복수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현상들이냐면 it cannot easily accommodate. 얘 그러면 잘 봐. 이거 짝대기지. 이게 동격이야, 동격. 뭐의 동격? problems.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냐면 cannot easily accommodated. cannot 부정이네. 그리고 mismatch도 안 맞는 거니까 부정이네. accommodate 무슨 뜻이에요? 수용하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안으로 받아들여주는 걸 accommodate라 그래. 그래서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심지어 연결도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문제 아니야? 그치?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맞죠? 패러다임에. 그러면은 얘는 problems라 했으니까 encounter라고 하는 게 맞죠? 1번 탈락. 이렇게 풀면 돼요. 저는 아무렇게나 안 풀었어요. 명확한 답의 근거를 갖고 풀었다고요. 그죠?
자, between the theory's predictions. 이론의 예측과 그다음에 experimental facts. 실험 결과 사이에서의 뭔가 미스매치, 불일치가 생겼을 때를 우리는 문제라고 하고 이런 거를 항상 마주해. 패러다임이 아무리 성공적이어도.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적인 패러다임이어도 문제는 늘 공존한다. 아, 그래서 퍼즐 솔브라고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자, the job of the normal scientist. 그래서 정상적인 과학자들의 직업은요. 일은 try to eliminate 무슨 뜻? 제거하다죠. 그러니까 단어가 안 되면 일단 요거는 탈락이야. 단어를 꾸준히 외워주셔야 돼요. 자, 제거해요. these. 자, 이런 these라는 말이 거슬리죠. 자, 이런 거를 저는 물리적 포인트라고 그래요. 연결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these minor puzzles. 자, 마이너는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가 뭐냐면 어떤 기준에 있을 때 밑을 마이너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거를 메이저라고 해요. 그래서 장조, 단조예요. 음악에서도. 이거는 기준, 성년이 되는 기준이니까 마이너는 뭐가 돼? 너네 미성년자도 되는 거예요. 마이너는 일단 기준치에 미달이니까 이건 사소한이란 뜻이에요. 이러한 사소한 퍼즐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과학자들이 할 일이다. 뭐 하면서 동시에 making as few changes, few 긍정 부정 뜻 뭐? 찔끔 좋습니다. 이제 슬슬 세뇌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동시에는 어떻게 한다? 변화를 가능한 찔끔 만들어내면서 이러한 사소한 퍼즐만 제거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사소한 퍼즐들은 certain problems로 내려오죠. 그리고 그거를 solve하는 거니까 그러면 2번은 맞아 틀려? 맞지? 저는 그래서 2번 eliminate 근거는요. 여기 solve로 잡을게요. 해결하는 거라면서요. 그럼 eliminate는 맞죠. 됐지? 이렇게 하라고. 자, so, 그러니, normal. 그래, so니까 앞에 내용 그대로 연결되는 거지. So, normal science는 conservative activity. 자, 그러니까 이거 출제자의 의도가 딱 느껴지지. 1번, 2번, 3번에 있는 단어 다 뭐야? 너네 고교 필수편 단어에 다 있는 거잖아. 단어 외우는 거 충실히 하지 않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죽어라. 이런 문제야. conservative. 무슨 뜻? 뭐라고? 보존. 그걸 조금 더 형용사스럽게 지키는 거니까. 보수적이니. 자, 단어 뜻만 알았는데 강 풀렸죠. 왜요? 니네가 아까 찔끔이라며 변화가. 그럼 보수적인 거 맞지? 끝. 그래서 정상과학은 되게 보수적인 행동인데, 즉 이것의 practitioner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실천자예요, 실천자.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는 사람은 are not trying to make any earth-shattering. shatter가 흔들다. 지구를 흔들만 하니까 엄청난 변화겠지. 엄청난 발견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데이 버핀의 그럼 뒤에가 핵심이죠. 이게 아니라 오히려 뭐다? develop and extend the existing paradigm. 현존하는 지금의 패러다임을 발전시키고 연장시키는 게 핵심이다. 아, 그러면 이제 마이너 퍼즐, 컨서버티브 액티비티 이거 다 똑같은 거지. 잘 봐. 마이너라는 뜻, 컨서버티브라는 뜻, 그다음에 existing이라는 뜻이 다 연결되는 거 보이세요? 저 흐름 연결됐죠? 그럼 여기까지 끝났네. 그러면 여기까지 툭 자르고 한번 내용만 정리해 볼게요. 내용 정리하면 뭐예요? 그래서 너네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만약에 내용을 위해를 내 머리 기억력으로 유지할 자신이 없으면 쓰면서 풀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상과학은 결국 뭐다? 변화 싫어. 그냥 보수적으로 지금 있는 거 개선할래 이거잖아. 그치? 이렇게 정리해. 끝났잖아. 그럼 in Kuhn's words라고 했으니까 그럼 쿤의 말에 따르면이라고 했네. 그러면은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죠. 그럼 흐름 유지되겠네. 그지? 자, normal science does not aim at novelties of fact or theory. 자, novelty 뭐게? 자, novel은 뭐예요? 소설이요 라고 하고 싶은데 하면 왠지 혼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죠. 형용사로 쓰면 뭐예요? 형용사로 쓰면 참신한이에요.
기존에 없는 새로움이 novel이야. 그래서 니네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왔을 때 COVID-19이라고 이름 받기 전에 언론에서 뭐라 했냐면 novel coronavirus라고 했어. 기존에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알겠지? novel은 모르면요 일단 영어 2등급 못 가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novelty는 참신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존에 없는 새로운 참신함을 발견하는 것에 aim, 목표를 두지 않아. 오히려 and when successful finds none. 이거는 이따가 문장에서 알려줄 텐데 문장이 좀 어렵죠? 자, 성공적일 때는 뭐냐면 오히려 아무것도 발견하지 않을 때야. 그러면 뭐야? existing 같은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흐름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자, above all은 이제 무엇보다도 큰 stressed. 스트레스 동사 쓰면 무슨 뜻? 강조하다. 야, 1번 질문은 단어 시험 한번 봐야겠다. 그지? 단어가 너무 굵직굵직하네요. 그죠? 자, 쿠는 뭐라 강조했냐면 normal scientists are not trying to test the paradigm. 정상과학자들은 기존에 현존하는 이 패러다임의 테스트, 검증하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검증할 필요 없다는 거야, 패러다임은. 애초에 확실한 거니까. On the contrary, 그러니까 나대의 법비 느낌이죠. 그렇다기보단 they accept the paradigm. 정상과학자들은 그냥 패러다임을 받아들여. 네, unquestioningly. unquestioning은 무슨 뜻? question이 의심하다요. on이 붙었으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란 뜻이죠. 그러면은 민서가 4번 답 돼, 안 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뭐다? 그냥 무지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네? 답 안 되죠. 맞잖아. 아, 그럼 답 5번인가 본데. 그죠? 자, conduct 무슨 뜻? 수행하다. 그리고 수행해요. 그들의 연구를 within the limits it sets. 그래서 연구가 설정한 한계 내에서만 연구를 수행한대. 아니면 이걸로 K4 해도 되네요. 그죠? 이것도 답의 근거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설정한 한계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수용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if a normal scientist gets an experimental result, 만약에 정상과학자가 어떤 실험 결과를 봤는데 which 관계사죠. 그게 뭐냐면 corresponds with the paradigm. correspond with는 무슨 뜻이에요? correspond는 상응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패러다임과 상응하는 실험 결과를 얻으면 뭐야? 그럼 성공이야, 실패야? 왜? 왜 실패야? 상응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패러다임과 부합하는 실험 결과가 나오면 성공이죠. 알겠지? 자, 그러면은 correspond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문의 흐름과 유지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within이 결국 이 correspond와 연결되는 거네. 자, 그럼 뒤에를 보면 되겠네요. if절 뒤에, 콤마 뒤에 여기 잘 보자고. They will usually assume. 그들은 주로 이렇게 가정할 거야. 그들의 실험 기법이 faulty네. faulty는 흠결이 있다, 결점이 있다라는 뜻인데, 부정이야.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험 기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대.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맞다는 거네, 그지? 그러면은 내 실험 기법이 틀린 거네. 그러면 실험 결과가 뭐여야 돼? 틀렸으니까. 실험 결과가 패러다임에 상응해야 돼? 불응해야 돼? 불응해야지. 답 5번. 자, 이렇게 어휘 문제는요, 뭘로 바꿔야 되는지까지 해보시면 좋아요. 뭐와 상충되다라고 하면 되니까 저는 뭐 conflict 쓸게요. conflict with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이거는 주관적 답변이니까 뭐 단어 다른 거 쓰셔도 의미만 맞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과 상충되면 내 실험 기법이 틀렸다 해야지. 답 몇 번? 5번. 왜? 테크닉이 faulty라고 했으니까. 여기 때문에 K5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faulty니까 correspond 나오는 문제죠. 저는 지금 1번부터 5번 선지를 단 하나도 객관적인 근거를 체증하지 않은 채로 푼 문제가 없다는 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인사이트예요. 저는 정말 재밌게도 중학생 거를 풀든 고등학생 거를 풀든 수능을 풀든
공무원 시험을 풀든 그 다음에 탭스 토플을 풀든 전 똑같이 풀어요. 완전 똑같이.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문제를 못 푼 적이 없어요. 다 똑같이 완전하게 잘 풀립니다. 어차피 똑같은 영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핵심 원리만 기억하고 너네가 훈련해야 돼.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재훈련 칸을 따로 마련한 거예요. 자, 저한테 이제 해설을 들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체화한 채로 너네가 직접 풀어보시면 돼요. 알겠지?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틀려도 돼. 내가 보정해주면 되잖아. 교정해주고. 니네가 이렇게 문제 답의 근거를 찾아내는 훈련을 안 하고 풀면 결국 너네는 계속 쳇바퀴 들듯이 헛돌 거야. 알겠지? 내가 강사하면서 강의력이 떡상하는 그 시점이 결국 이걸 깨우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 때조차도 이거를 덜 깨우쳤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성적이 애매하게 나온 걸 겁니다. 영어는 1등급이 나왔는데 국어는 제가 1등급을 못 맞았었거든요. 그게 아마 대표적인 증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우치지 못했으니까 저는 이제 2에서 끝난 거였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깨우치셔야 1로 올라가는 겁니다. 잘 봐요.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그대로 똑같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 내용은 뭐예요? 정상과학의 기본적인 기능과 정의를 얘기한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읽고 나서 니네가 이제 다음 장 그 위에 지문 주제에다가 쭉 쓸 줄 알면 끝나는 거야. 지금 내가 이거 까먹고 쓰셔서 안 떠왔는데 이제 그거 좀 박아놔야겠네. 다음 장 펴볼래요? 거기 지문 주제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요? 자, 그리고 글은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내가 거기다가 설명이냐 논설이냐 써놨죠. 너네 글은 무조건 비문학은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설명하거나 논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설명은 내가 생각한 거랑 니네가 생각하는 게 같아져야 돼. 근데 논설은 같지 않을 수 있어. 설명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들아 1 더하기 1은 2야. 이게 설명이에요. 논설은 뭐냐면 민서가 사회적인 성공을 맛보고 싶으면 너 무조건 서울대 진학해야 돼. 이건 논설이에요. 왜? 속으로 싫은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논설이에요. 그럼 논설이 갖는 글의 힘과 설명이 갖는 힘이 좀 다르겠죠. 설명은 어떻게든 우리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양반 뭐 했어? 푼 아저씨 데려왔잖아. 푼 아저씨 계속 데려오잖아. 그지? 이건 그러면 뭐로 봐야 돼요? 설명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지문의 유형에는 기본적으로 너네가 예시나 인용 이런 거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의 주제는 뭘까요? 너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초 정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모범 답안 쓰겠습니다. 본인들 거랑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써볼게요. 정상과학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지키는 보수적인 과학이다. 이러면 다 들어갔지.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이렇게 요약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셔야 대학교 때 살아남습니다. 오늘 대학교 가면 공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인문사회과학대학은 다 이렇게 논술형으로 나와 시험. 그래서 이거 할 줄 알아야 대학 때 입금 받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니네가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 맨날 내신 때 내가 당연히 다 써주거든. 시간 없으니까. 니네가 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해설했을 때 써줬는데 그게 맞다? 그럼 니네가 독해를 정확하게 한 거야. 간단하지. 그죠? 자, 요거는 일단 문장만 볼게요. 앞에 이제 문장 보세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런 거 이제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라고 하고요. 자, 얘는 지금 복합관계부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통 이제 우리 내신할 때는 뭐라고 보통 얘기해? No matter how라고 하죠. 이게 복합관계부사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복합관계부사로 봐야지. 자, 연결부사 however랑 구분하는 방법. 민서가 뭐를 찾는다? 콤마. 콤마가 있으면 그러나, 콤마가 없으면 no matter how. 간단하지?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성공적이든 간에
패러다임이 이렇게 하면 돼요. 쉽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긴 짝대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dash라고 해요. dash. dash는 보통 앞에 있는 내용을 부연 설명할 때 많이 쓰고요. 그래서 특히 dash가 짝대기로 이렇게 맨 뒤에도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뭔 경우냐면 앞에서 얘기한 걸 이해한 놈들은 여기까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라는 루트야.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쓱 봐서 끝에 있는 짝대기를 찾아서 넘어가는 것도 독해하는 꿀팁이에요. 나중에. 알겠죠?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요거는 일단 없죠. 요거는 없으니까 그냥 따라가 주면 돼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phenomena가 결국에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때? 문법의 틀을 정확하게 보니까 지문, 이 문장의 느낌이 확 와닿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not A but B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not A but B는요. 그러니까 대놓고 not A but B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지만 안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 그래서 저는 not A but B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문장은 다 체크해놨어요. 알겠죠? 사실 지금 여기에는 내가 못 잡았는데 그 칸이 너무 모자라서 사실 이것도 not A but B죠. on the contrary. 그죠? 이렇게 하는 것 반면에 이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not A but B야. 그러니까 이것도 체크해 두세요. 왜냐면 이거 내신이면 딱 뭐 내기 좋아요? 요 문장. 문장 삽입 내기 딱이네? 그죠? 이거 삽입 포인트잖아. not A but B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not A but B는 이 정도만 잡고요. 이제 못 찾았어? 아, 찾았어? 요 문장 삽입 나올 수 있죠. 이 not A but B의 논리 구조 때문에. 그러니까 삽입도 아무렇게나 안 나오는 거야. 이런 데서 삽입을 내요. 자, 그래서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rather는 뜻이 뭐예요? rather 뜻만 잡자. 오히려. 알겠죠? 이렇게. 자, 생략구문 3번. 마지막 대망의 3번. 이건 조금 어려워. 이건 문장을 정확하게 꿰뜰 줄 알아야 되는데 쿤의 말에 따르면 정상 과학은 겨냥하지 않는다. 참신함을.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참신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무슨 참신함이냐면 사실이나 이론이요. 그리고 콤마하고 끊어버린 다음에 n이네, end네. 이러면 의미 단위를 여기서 끊어버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 1, 절 2일 가능성이 높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절인 거예요. 그래서 when successful finds none. 골 때리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일단 생략 구문. 그러니까 생략된 건 알겠어. 근데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씩 볼게요. 직관성을 따라서 그냥 가면 돼. 그러니까 생략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는 거야. 암묵적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필자가 생략이라는 걸 했다는 건 이 독자들이 내가 생략한 부분을 암묵적으로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거든. 그럼 잘 봐. 그리고 when successful, 성공적일 때는 find none, 아무것도 찾지 못했을 때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략구문은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 괜히 뭐 주어가 어쩌고, 이렇게 하는 순간 망가지는 거야.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필자가 의도한 거니까 그거 믿고 암묵적으로 내가 주변 문맥으로. 그러니까 생략구문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주변 문맥에서 채우면 돼요. 그래서 주변 문맥을 통해서 채우면서 독해하시면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내신에 나오죠, 이건. 내신에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서 제대로 써볼래라는. 자, 빨간색만 이번 주에 4개 날라갔네. 자, 그래서 풀어서 문장을 영작해봐라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언제 성공적이냐면 아무것도 찾지 못할 때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이걸 어떻게 깔끔하게 할까? 이거는 답이 지금 보니까 되게 여러 개로 나뉠 수 있거든요. 음,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할 것 같은데. When normal science
finds none, it is successful.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범답에는 여러 개가 도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어떻게 영작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국한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건 오히려 그래서 그만큼 영작 문제로 조건 주고 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풀로 채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정상과학이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공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치?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맞은 사람. 틀렸어? 어렵지? 왜 틀린 것 같아? 연준아? 오답 이유를 우리가 한번 그 앞에 반성 노트에다 써볼까요? 우리 왜 틀렸을까요? 어? 그냥 이거인 것 같다? 민석이는? 어? 내가 듣고 싶었던 일단 단어 나왔죠. 단어. 일단 선지 단어조차가 그러니까 니네 지금 보면 이거 단어 뜻 뭐야 했는데 다 침묵이었어. 그지? 단어 일단 첫째 단어.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연진이가 해줬어. 난 그놈의 감이라는 거 진짜. 그러면은 반대로 나는 감이 좋아서 맨날 맞추는 거고 너는 감이 안 좋아서 못 맞추는 걸까? 저는 절대로 감으로 안 풀어요. 감으로 풀면 100점 안 나와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풀 때 딱 느낌이 와요. 얘가 답일 거다. 그러니까 너네 그 감이라고 해야지. 이건가 하고 넘어가면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단어가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어법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면 요거 못 읽고 요거 못 읽고 요것도 못 읽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계한 거 봐봐. 문장들 다 뜨끔 찔리지 않아? 다 안 읽힌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것만 골라서 딱 잡았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훈련. 그러니까 단어만 제대로 외우고 거기에 있는 문장 독해만 제대로 해도 반 이상 가는 거 좀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시드 보카랑 시드 리딩 부스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잔소리한 거야. 이게 좀 느낌이 오시죠? 요게 돼야 수능 때 1등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요거는 일단 제낄게요. 요거는 일단 좀 제끼고요. 요거는 나중에 좀 할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단 2번을 좀 같이 볼까 하는데 2번도 살벌하네. 오늘 2번만 문제풀이하고 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2번만 좀 같이 풀어볼게요. 1번은 다음 수업 때 마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Adam Smith pointed out the specialization. 유명한 사람이죠. 애덤 스미스. 다 들어봤지? 국부론을 창시한 경제학의 아버지잖아. 자, specialization은 뭘까요? 전문화예요. 자, 애덤 스미스는 지적했어요. 뭐냐면 전문화가 또 이거 봐봐. 이 전문화에서는 우리 각각은 집중하거든요. 한 특정한 스킬에. 전문화가 뭐 얘기한 거야? 우리는 하나만 집중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입시 보습 학원을 세웠다고 해서 영어, 국어, 수학을 다 하고 있으면 전 다 해야 되죠. 근데 저는 영어에다가 특화시키니까 영어를 전문화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전문 학원을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뭔지 잘 모르는 친구는 이걸로 이렇게 구체화하면 되죠. 간단하지? 그래서 일단 문법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이렇게 콤마를 통해서 삽입절이라고 해요. 이런 걸 삽입절 내지는 삽입구. 그래서 요놈들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부연 설명할 때 많이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스페셜라이제이션 저 같은 경우 이제 경제학을 어느 정도 교양 수준을 배웠으니까 알면 안 읽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펑츄에이션이라죠. 구두점이 독해할 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저였으면 만약에 제가 수능을 보는 사람이었으면 전 바로 여기로 갔을 거예요. 전문화를 아니까. 그러니까 독해를 그래서 많이 해야 되는 거야. Leads to a general improvement of everybody's well-being. 자,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복지, 행복의 증진을 이끌어준대. 좋은 거네, 그럼 전문화는. 그지? 나는 영어만 공부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거잖아. 그지? 긍정이죠. 오케이. 자, the idea is simple and powerful.
이 생각은 되게 간단한데 강력해. 그래서 by specializing in just one activity, 하나의 행동에, 활동에 내가 그냥 전문화를 하는 건 가령 식물을 키우고, 그다음에 옷을 만들고, 아니면 집을 짓는 것 같은 건데, 이런 모든 워커들은 다 gain, 획득한대. mastery는 뭐예요? 숙달이죠. over the particular activity. 그래서 어떤 특정한 행동에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숙달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just one activity랑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거 K1 잡고 풀면 되겠네? 그러면 mastery 맞지? 숙달 되는 거니까 1번 탈락. 자, 그래서 specialization makes sense. makes sense 이제 말이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화는요. 말이 돼요. 아,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 흐름이 끊겼어. 그럼 이제 뒤에서 흐름 다시 잡아야 돼요. 전문화는 오직 말이 돼. 언제만? 스페셜리스트가 subsequently는 뒤이어서라는 뜻이죠. 뒤이어서 트레이드, 무역을 할 수 있어.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 전문가의 아웃풋을 with the outputs of specialists in other lines of activity. 다른 선에 있는 활동의 전문가의 아웃풋과 그러니까 산출값과 내 산출값이 서로 거래가 일어날 때만 말이 된대. 자, 아직 답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럼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It would make no sense. 봐. make no sense래. 말이 안 될 거래. 뭐 하는 게? produce more food than a household needs unless there is a market. 자, 어떤 한 집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건 의미가 없을 거래. 만약 뭐 하지 않으면 there is a market outlet to exchange. 그것을 교환할 시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끝났네. 그러면은 이 마켓이 결국 트레이드랑 같은 말이네. 2번 탈락. 자, scarce 무슨 뜻? 뭐야? That scarce food for clothing, shelter, and so forth. 아, that은 저거구나. 저 scarce 무슨 뜻? 이거 that은 죄송해요. 저 이거 관계사인 줄 알았는데요. 이거 지시사예요, 지시사. 저거. 가리키는 게 있었다는 거네. 이거 누구 가리키는 걸까? 이거 가리키는 거죠. 요거를 교환할 시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 그치? 요 대시 요거 얘기한 거야. 무얼인데 어떻게 scarce지? scarce는 부족한인데? 희귀한인데? 부족한? 답 3번인데? 그치? food for clothing. 옷을 위해서. shelter는 집이야, 집.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은신처가 shelter예요. 그래서 집. and so forth는 and so forth 뭐게? and so forth. and so forth는 알고 계셔야 돼요. 기타 등등이란 뜻이에요. 자, 이러한 부족한 저 음식을 요걸로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무얼이라고 했는데 scarce가 일단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자, at that time, at the same time, 동시에 without the ability to buy food on the market, 그래서 시장에서 내가 음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대.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죠. It would not be possible to be a specialist home builder or clothing maker. 그래서 내가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러면 나는 결국 전문가도 못 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음식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전문화를 하려면 기본적인 기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Since 왜냐하면 it would be necessary to farm for one's own survival. 음식을 살 돈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혼자 농장 차려서 키워야지. 요것 때문에 4번 되는 거죠. 됐지? 자, thus, 따라서 Smith realized that the division of labor 이게 뭔지 아니? 디비전이 나누다잖아. 노동의 분업화야. 이게 그 유명한. 그래서 노동의 분업화는 제한된대. 이거 5번 고는 진짜 많거든. By the extent of the market. 시장의 규모, 범위에 의해 제한된다.
노동의 분화가.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애들 다 5번 한 거야. 이게 감으로 푸는 거죠. 이해를 못하면. Whereas 반면에 the extent of the market is determined by the degree of specialization. 자, 시장의 규모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대? 전문화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대. 이것과 반면에. 자, 그러면 시장의 규모에 의해서 노동의 분업화가 잘 봐. 시장이 없으면 거래가 안 일어나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시장이 없으면 거래가 애초에 능력이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지. 근데 능력이 없으면 이것도 거래가 일어나지 않지. 그지? 지금 능력이 없대잖아. 그럼 결국 이 노동의 분업화라는 건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각자가 서로 잘하는 걸 하나씩만 도맡았기 때문에 분업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노동의 분업이 일어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화가 먼저 되어야 되잖아. 그지? 전문화가 되어야 이제 분업이 일어날 텐데 일단 전문화가 안 될 거예요. 애초에 뭐가 없으면? 시장이 없으면. 왜? 시장이 있어도 거래가 안 일어나고 그러면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개판 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시장의 규모에 의해서 제한되는 게 맞죠. 그지? 저는 오히려 요게 답의 근거로 봐. 이게 전문화의 정도를 정한다면 그러면은 요것도 전문화의 정도에 하는 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죠. 답은 정말 어이없겠지만요. 3번이죠. 아니 무얼이라고 했는데 스케일스라면 어떡하나. 애초에 없는 음식을 어떻게 교환해요. 그죠? 그러니까 니네 국가의 발전 배울 때 국가가 생길 때 뭐 때문에 생긴 거야? 너네 신석기 혁명, 농업혁명으로 농사 생산량이 빵 터졌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누구는 개만이 풍년이고 누구는 흉년이고 난 잉여 생산물이 생겼네? 그럼 이거 누가 어떻게 하겠어? 뺏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뺏기지 않게 야 내가 니한테 좀 줄 테니까 너 나 지켜. 이게 시작하다가 국가가 된 거냐.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잖아. 어떻게 스케일스인데 거래가 일어나. 그러니까 잉여라고 해야지. 엑스트라 같은 거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이번 문제는요. 상위권 애들한테는 개꿀이죠. 왜 개꿀이야? 이미 여기서 끝났지, 얘네. 답이 3번이잖아. 그지? 그래서 오히려 상위권은 시간을 아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 능력을 갖추고 싶으면 이 문제를 객불하면서 풀 수 있는 역량이 갖춰주면 좀 근사할 거 아니야. 그 능력이 생기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마지막으로 잔소리 할게요. 근거요. 근거 잡으니까 끝났잖아. 무얼인데 어떻게. 근데 그 근거 잡는 가장 핵심이 뭐였다? 문법이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법은 왜 배우는 거야?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 배우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훈훈하게 하며 결국 연진아 다 듣고 가네. 자, 근데 재밌게 듣길래 유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우리 민석이와 연진이는 다음 주 목요일에 뵙는 걸로 하고 일단은 민석이는 수요일에 혹시 올 수 있을까요? 수요일쯤에? 아니 다음 주 수요일이요. 네, 올 수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 안 돼요. 월요일은요? 월요일 학교 안 가시거든요. 월요일 돼요? 일단 내가 그날 다 땡겨서 낮에 수업할 거야. 그래서 막 12시부터 한 4시까지 무조건 있거든? 혹시 그 사이 돼요? 오면 한 2시간만 내신 공부하게. 괜찮아? 월요일에 시간은 딱 정하자. 2시 어때? 그럼 정해지면 나한테 일정 보내주면 그때 정하자. 알겠지? 내일 이내로 꼭 보내줘. 고생하셨어요. 하원하세요.